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뉴스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유, 예, 제가 참 무슨 팔자인지 네. 네, 이렇게 굴고 겪습니다. 신당 창당 결정 D-Day 오는 27일로 못 박았잖아요. 예. 사실 며칠 남질 않았는데 창당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뭐 가능성을 언급한 시점부터 필요한 준비는 계속 해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당대표까지, 초대 당대표까지 지낸 당이고, 그리고 우리 당의 수많은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들이 저에게 최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예의도 지키고 저 나름도 또 고민의 시간을 갖기 위해 가지고 그 정도의 시점을 설정한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그날은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날입니다. 네. 띠가 한 바퀴 도는 건데요. 요즘 들어서 계속 이제 자기 전에 누우면 하는 생각이 제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또 직위도 여러 가지 경험해보고 했지만은 때로는 이 정치에서 제가 겪은 것들이 허업이 아닐까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네. 했습니다. 과거 이제 JP가 한 얘기죠. 정치는 허업이다. 저는 이 허업이 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진취적인 것들을 더 해야겠다. 제가 이제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누구를 당선시켜가지고 그거로 자부심을 얻고 또 보람을 느끼는 단계는 지났다. 네. 이래서 영속적인 변화를 위해 가지고는 큰 도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창당 결심은 섰다고 봐야겠네요. 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저녁 시간대 이제 다들 이제 좀 식사하고 술 한잔 하시고 나면은 우리 당내 국민의힘 내 되게 힘든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네. 그 사람 중에 수도권 출마자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당내에서 어떻게든 변화를 만들어보고 노력하시는 의원들 계시고. 근데 다 한 2시간, 1시간씩 이렇게 전화하다가 아이고야 오늘도 결국 한 발짝도 못 나갔구나 하고 네. 전화 끊고 이렇게 합니다. 스케줄은 어떻게 됩니까? 27일 날은 뭐 탈당 선언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제가 27일 날 이제 뭐 창당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저는 고민 결심 끝나고 나서 만약에 탈당을 하기로 하면은 바로 그 직후부터 뭐 창준위 차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창준위가 그러면 당원들 모아가지고 창당하는 과정까지 거침없이 갈 겁니다. 그건. 네. 그럼 대략 어느 시점이면 윤곽이 잡힐까요? 아마 지금 연락망이나 이런 데 가입해 주신 분들이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요. 저는 뭐 허례허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네. 때문에요. 뭐 시도당 돌면서 창당 대회 이런 것보다는 필요한 절차로 딱딱딱 해서 뭐 적게는 한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면 창당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늦어도 1월 안에는 매듭이 예,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되겠네요. 신당 출마 희망자 모집 한 1,000명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예. 그럼 모든 지역에 지금 후보를 낼 계획입니까? 사실 신당을 차린다면 다다익선이겠죠. 그리고 이게 제가 연락망에서 그리고 또 구글 폼에서 받아가지고 의향이 있는 분들을 조사한 것이고 나중에 공천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따로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사한 것은 신당에 관심을 가진 분들 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걸 한번 통계적으로 보기 위함이고요. 실제 이분들 뭐 1,000명이 계신다 해가지고 1,000명이 후보가 나간다 이런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뭐 엄격한 기준이나 이런 걸 둬가지고 아마 출마를 하게 되겠죠. 당명은 염두에 둔 게 있습니까? 저는 염두에 둔 게 있는데요. 네. 이 당이라는 거는 정말 생각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창당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은 그분들과 또 중요한 분들과 상의를 좀 할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난주죠. 금태섭 전 의원과 네. 뭐 토론을 하면서 연대 공감대를 표한 바가 있는데 네.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유정 의원이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네.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는데 이들 신당과 추후에 함께 합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참 묘한데요. 이분들이 뭐 창당을 하시는 거는 그들의 정치적 자유에 따른 거니까요. 네. 하시는데요. 이분들이 창당하는 자면 참여할 것이냐. 그렇게는 할 가능성이 없고요. 네. 다만 이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공유하는 지점 바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다음에 결사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또 제가 하는 창당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그거는 열려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가 아니라 독자적인 어떤 신당의 의지는 확보한 거군요. 저는 뭐 이게 제가 뭐 창당 절차를 어렵게 본다기보다는 네. 이런 겁니다. 당이라고 하는 것이 세우는 어떤 원칙과 가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각자의 조율을 하는 겁니다. 100%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는 당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모든 사람이 그 의견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도 안 되고 그게 지금 바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서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요. 자꾸 사람들끼리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들끼리 하길 바라지 마라. 저도 네. 예전에 바른정당을 하고 바른미래당 하고 새로운 보수당 하면서 작은 정당들을 해봤지만은
그 안에서 조금의 이견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싸우는 과정 속에서 실제 많은 좋은 가치들이 훼손됐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물론 제가 용납할 수 없는 건 음모론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저랑 당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인데 뭐 천안함 음모론을 믿는다. 네. 아니면 뭐 그거 외에도 부정선거를 믿는다. 이러면 이거는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는 제가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은 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다르다? 그건 토론하고 논쟁하고 중간 지점을 찾아야죠.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처음에는 조금 거리를 두는 듯하다가 최근에 시간이 되면 또 시기가 되면 만나겠다. 이 만남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화답을 했거든요. 함께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정치하면서 굉장히 그 신조가 굳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선 다 아는 것처럼 예전에 열린우리당 창당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었는데 어쨌든 신조를 지키면서 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민주당이 어쨌든 본류로서 본인이 지금 상황은 잘못됐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님께도 결단의 시간이 필요할 거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생각을 듣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 울타리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가 참 조심스러운 게 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제 울타리가 아닐 것입니다. 네. 아마 이낙연 대표님처럼 사실 대통령 빼고 모든 직위를 경험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같이 그리는 울타리가 돼야 될 것이다. 네. 제가 어떤 울타리를 쳐놓고 들어오시겠습니까는 예의가 절대 아니다, 그거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건 또 깊은 상의가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그런데 그걸 언급하기에는 아직까지 제가 이낙연 총리님과 네. 뭐 통상적인 교류는 했겠지만은 진지한 대화를 한번 해본 적은 없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움직이면 뭐 보수 진보 진영할 것 없이 지금 활발합니다. 지금 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조국 전 장관 움직임도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과연 어떤 선택일지도 관심사인데 이런 분들과 함께할 의사는 있습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이랑 철학을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야 당연히 열려있는 옵션 중에 최우선 옵션이겠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네네. 제 입장에 봤을 때 유승민 의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굳은 걸 가지고 유승민 의원께 뭐 합류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요. 네. 긴밀한 상의를 하고 그 안에서 같이 그려나가는 모양새가 돼야 되는 것이지. 제가 지금 다만 언론에 먼저 이름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그 훌륭한 경험이나 저보다 오히려 깊은 고민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모양새가 되게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조국 전 장관은 어떻습니까? 송 대표님은 제가 대표할 때 상대당 대표였기 때문에요. 네. 지금도 뭐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송 대표님이 최근에 이제 반윤연대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제가 반윤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 가지고 만약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제가 그 대회에서는 1등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네. 근데 그 반윤 또는 대통령에 대한 지적을 하느냐와 별개로 그걸 중심으로 모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네. 예. 제가 만약 당을 만들게 된다면은 누구보다 매섭게 윤석열 정부의 잘못하는 점을 지적하겠지만은 단순히 그런 반윤 연대 그를 통해서 그 후속 조치로 나중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공세적 입장을 취한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게임같이 정치를 접근하는 방식 이런 거 저는 굉장히 거부합니다. 네. 이 전 대표가 그리는 신당은 과연 어떤 당일까? 그러니까 중도 통합을 지향하는 건지 아니면은 보수 신당에 방점을 두는 건지. 일전에 그 보수적 자유주의와 진보 자유주의 빅텐트 얘기를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입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원래 그 진보주의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주의자들이 있는데요. 보통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들로 YSDJ를 얘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 JP와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분들을 언급하긴 하는데요. 저는 사실 보수 정당이 지금까지는 자유주의적 인물과 그리고 보수주의적 인물 간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집권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삶의 궤적과는 다르게 집권하신 다음부터 아주 보수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포획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설 땅이 별로 없다. 그런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도 지금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민주당 내에 자유주의적 관점 가진 사람들의 그런 역할이 없다.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봤을 때 그 공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좀 창당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신당이나 이런 시도들 공격할 때 보통 하는 말에 대해 가지고 빨리 저한테 강론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절대 그런 단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할 때 어떤 당을 만들 때 구심이 돼야 되는 거는요. 아주 국민들을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용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왔던 것처럼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그건 경제에 대해 가지고 한번 국민들께서 되짚어 보시길 바라는 것이고요. 네. 저는 지금 상황에 있어 가지고 상황을 한마디로 규정하자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자유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상의 자유부터 그리고 또 언론의 자유 그리고 거기 더해 가지고 결국에는 정치의 자유까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라는 말로 제가 신당의 어떤 취지 자체를 가름하겠습니다.